2022년 가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67세 박진수 씨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머리카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정수리 부분은 이미 두피가 훤히 보였고, 이마선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탈모. 그것은 박진수에게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감의 문제였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경 쓰이고 모자 없이는 외출하기가 꺼려졌다. 심지어 손주들이 할아버지 머리 왜 이래? 라고 물으면 가슴이 철렁했다. 박진수는 평생 머리카락이 풍성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샤워할 때 조금씩 빠지더니 이제는 빗질할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묻어났다. 탈모 샴푸도 써봤다. 비싼 발모제도 발랐다. 병원에도 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의사는 말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그 말을 듣고 박진수는 포기했다.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지만 포기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였고,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외출할 때는 항상 모자를 썼다. 박진수의 하루는 거울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밤새 또 얼마나 빠졌을까? 베개를 확인했다. 역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었다. 한숨이 나왔다. 샤워를 할 때는 더 심했다. 머리를 감으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였다. 매일 보는 광경이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외출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모자를 챙겼다. 야구 모자, 헌팅캡, 비니. 계절마다 다른 모자를 준비해뒀다. 모자 없이 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여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박진수는 동창회에 갔다. 20명 정도 모인 자리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어떤 친구들은 머리카락이 풍성했고 어떤 친구들은 박진수처럼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야, 너는 나이가 안 들었나? 머리카락이 그대로네. 한 친구가 머리카락이 풍성한 친구에게 농담조로 말했다. 그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유전이야, 유전. 우리 아버지도 90살까지 머리카락 풍성하셨어. 유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박진수는 씁쓸했다. 자신의 아버지도 탈모였다. 할아버지도 그랬다고 들었다. 결국 유전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수는 무거운 마음이었다. 약국 앞을 지나다가 탈모 치료제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3개월이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문구였다. 하지만 박진수는 이미 여러 제품을 써봤다. 효과가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밤, 박진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탈모 치료, 탈모 예방, 탈모 극복.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샴푸, 약, 영양제, 두피 마사지, 심지어 모발 이식까지. 하지만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거나 효과가 불확실했다. 박진수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머리카락 걱정하면서.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2022년 12월 어느 날, 박진수는 평소처럼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다. 건강 관련 기사, 정치 뉴스, 연예 소식. 별다른 관심 없이 스크롤을 내리던 중이었다. 그때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탈모 예방 물질, 야생식물에서 찾다. 박진수의 손가락이 멈췄다. 제목을 다시 읽었다. 탈모 예방, 야생식물. 클릭했다. 기사 내용은 이랬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캄보디아 야생식물에서 탈모 예방 효능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몽골, 라오스, 베트남에서도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진수는 기사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야생식물.
자연에서 나온 물질, 화학약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성분. 기사는 짧았다. 구체적인 식물 이름이나 성분은 나와 있지 않았다.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는 설명뿐이었다. 하지만 박진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희망.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박진수는 기사를 저장했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연구 자료를 찾았다. 캄보디아 야생식물에 대한 정보도 검색했다.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이 피곤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검색하면서 박진수는 알게 됐다. 탈모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자신만 고민하는 게 아니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박진수에게 묘한 위안을 줬다. 그날 밤 박진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뉴스 봤어? 탈모 예방 물질을 발견했대, 야생식물에서. 아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매번 새로운 거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왔다가 사라졌던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립기관의 공식 연구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였다. 이번엔 달라. 국립생물자원관이 직접 연구하는 거래. 여러 나라에서 추가 연구도 한대.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 연구를 계속 지켜보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확인하기로. 다음 날부터 박진수의 일상이 바뀌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지, 추가 발표가 있는지. 그러면서 박진수는 탈모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됐다. 탈모의 원인, 종류, 치료법. 그동안은 그냥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탈모의 주요 원인은 유전, 호르몬, 스트레스, 영양 부족이었다. 남성형 탈모는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발생한다는 것도 알았다. 여성형 탈모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박진수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탈모 관련 정보, 연구 결과, 치료법. 마치 학생처럼 공부했다. 67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줄은 몰랐다. 그러다가 박진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연에서 나온 물질 중에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들이 이미 여럿 있었다. 소팔메토, 호박씨 추출물, 녹차 추출물. 이것들은 이미 탈모 샴푸나 영양제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야생식물도 비슷한 효능이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한 효능이 있을지도 몰랐다. 박진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캄보디아의 기후, 생태계, 자생식물. 열대 지역의 식물들은 독특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의 강한 햇빛과 습도,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 화학 물질 중 하나가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한 달이 지났다. 박진수는 이제 탈모 관련 전문가 수준이 됐다. 의학 용어도 척척 이해했고 연구 논문도 읽을 수 있었다. 영어로 된 자료도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진수 씨, 요즘 뭐 하세요? 공부하세요? 박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탈모 공부 중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박진수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는 놀랐다. 어느 날 박진수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이메일을 보냈다. 연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일반인이 이런 문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시도해봤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담당 연구원이 정중하게 답변했다. 현재 연구는 초기 단계이며 좀 더 구체적인 결과는 2, 3년 후에 나올 것이라고. 하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2, 3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박진수에게는 희망이었다. 적어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진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생활 습관이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두피 건강.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적어도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 박진수는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다. 첫째, 스트레스 관리. 박진수는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둘째, 수면. 그동안 박진수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잤다. 수면 시간도 불규칙했다. 이제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었다. 셋째, 영양. 탈모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견과류, 생선, 비타민이 많은 채소와 과일, 아연이 들어있는 굴, 호박씨. 식단을 완전히 바꿨다. 넷째, 두피 건강. 샴푸를 할 때 두피 마사지를 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였다. 샴푸 후에는 찬물로 마지막 헹굼을 했다. 모공을 조여주기 위해서. 다섯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을 알았다. 박진수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자라지도 않았고 탈모가 멈추지도 않았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는 있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샤워 후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적었다. 두피도 건강해진 느낌이었다. 가려움증이 줄었고 각질도 덜 생겼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탈모 때문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아내도 변화를 느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전보다 웃음도 많아지고. 박진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희망이 생겼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박진수는 탈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수천 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경험을 나누는 곳이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었다.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가입했다. 그리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탈모가 시작돼서 10년 넘게 고민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를 겪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출산 후 탈모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박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67세입니다. 60대 초반부터 탈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제품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야생식물 연구 뉴스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 같은 뉴스를 보신 분 계신가요? 몇 시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관 연구라 신뢰가 가네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7세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시다니 멋지십니다. 저도 힘내야겠어요. 댓글을 읽으며 박진수는 뭉클했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됐다. 박진수는 커뮤니티에 자주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고 자신의 경험도 공유했다. 생활습관 개선 이야기, 효과가 있었던 방법, 연구 뉴스. 그러면서 박진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탈모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한 회원이 박진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50대 남성이었다.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혹시 생활습관 개선 방법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진수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식단, 운동, 두피 마사지, 스트레스 관리. 그동안 배우고 실천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진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2023년 12월 캄보디아 야생식물 연구 뉴스를 본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박진수의 삶은 많이 변했다. 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다. 명상,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탈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하지만 속도는 확실히 느려진 것 같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예전처럼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지 않았다. 외출할 때도 모자를 쓰지만 예전처럼 강박적이지 않았다. 사람들 시선도 덜 신경 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박진수가 존경받는 멤버가 됐다. 진수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다. 박진수는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격려했다. 그해 12월 박진수는 또 다른 뉴스를 발견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추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몽골과 라오스에서도 탈모 예방 효능을 가진 식물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단계로 넘어간다고. 임상시험. 그것은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는 의미였다. 연구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박진수는 가슴이 뛰었다.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커뮤니티에 소식을 올렸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드디어 임상시험까지 왔네요. 이제 정말 가능성이 보이네요. 진수 형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는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함께 기다리고 함께 희망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2024년 봄, 박진수는 평소처럼 건강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탈모, 두피 건강, 모발 관리. 이제는 습관이 된 검색어들이었다. 그때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베트남에서 자생하는 특정 식물이 모낭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였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기사를 읽으며 박진수는 깨달았다. 연구는 단순히 탈모를 예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미 손상된 모낭을 재생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다. 재생.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컸다. 단순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나게 하는 것. 잃어버린 머리카락을 되찾는 것. 박진수는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다. 2년 가까이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 후로도 관련 소식은 계속 들려왔다. 연구진은 여러 나라의 야생식물에서 탈모 관련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시너지 효과를 연구하고 있었다. 박진수는 매일 조금씩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캄보디아 식물, 몽골 식물, 라오스 식물, 베트남 식물. 각각의 특성과 효능, 연구 진행 상황.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감탄했다. 여보, 당신 이제 전문가 다 됐네요. 나중에 책 쓸 수 있겠어요. 농담이었지만 박진수는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진수는 정기적으로 연구 동향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최신 뉴스, 연구 결과, 전문가 의견. 꼼꼼히 정리해서 공유했다. 진수 형님 덕분에 최신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요. 형님, 글은 믿고 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의 응원은 박진수에게 큰 힘이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2024년 가을. 박진수는 69세가 됐다. 탈모 연구 소식을 처음 접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박진수의 몸은 확실히 건강해졌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이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졌다. 혈압도 정상이 됐고 체중도 적정선을 유지했다. 의사는 감탄했다. 60대 후반 환자 중에 이렇게 건강한 분은 드뭅니다. 탈모도 변화가 있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 어떤 부분은 얇아진 머리카락이 조금 더 굵어진 것 같기도 했다. 확신은 없었지만 거울을 볼 때의 느낌이 달랐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다. 예전에 박진수는 탈모 때문에 우울했고 소극적이었다. 사람들을 만나기 꺼렸고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박진수는 달랐다. 탈모가 있어도 당당했다. 모자를 쓸 때도 있었지만 쓰지 않을 때도 많아졌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해 가을, 박진수는 동창회에 다시 갔다. 2년 만이었다. 친구들은 박진수의 변화에 놀랐다. 야, 너 뭔가 달라졌는데? 젊어 보인다. 탈모가 개선돼서가 아니었다. 표정이, 자세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박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생활 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탈모 연구 소식.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다. 나도 탈모 때문에 고민인데 그거 효과 있어? 박진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극적인 효과는 없어.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탈모뿐만 아니라 노화, 건강, 외모,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 박진수는 깨달았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 2025년 봄, 박진수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임상시험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베트남 야생식물에서 추출한 복합 성분이 실제로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임상시험 참가자 100명 중 73%가 탈모 진행 속도 감소를 경험했다. 그중 31%는 모발 밀도가 증가했다.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박진수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3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드디어입니다.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진수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님이 처음 소식 전해주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박진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긴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리고 나서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꽃이 만개해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이었다. 박진수는 자신의 머리를 만져봤다. 여전히 머리카락은 적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 2025년 여름, 국립생물자원관은 2차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일반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했다. 박진수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다. 69세, 남성형 탈모, 7년 이상 진행. 조건에 부합했다.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박진수는 임상시험 참가자가 됐다. 6개월 동안 매일 새로 개발된 천연 복합 추출물을 두피에 바르는 것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해서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박진수는 설렜다. 드디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추출물을 발랐다. 냄새는 거의 없었고 끈적임도 없었다. 자연 성분이라 자극도 전혀 없었다. 첫 달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연구진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2, 3개월은 걸린다고 했다.
둘째 달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줄어든 것 같았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샤워할 때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적었다. 셋째 달 변화가 확실해졌다. 탈모 진행이 멈춘 것 같았다. 거울을 봐도 3개월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더 악화되지 않은 것이다. 넷째 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늘고 짧은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두피 곳곳에 보였다. 박진수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확인했다. 다섯째 달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점점 굵어지고 길어졌다. 숫자도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두피가 덜 비어 보이기 시작했다. 여섯째 달 임상시험이 종료됐다. 최종 검진 날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진수 씨,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모발 밀도가 6개월 전에 비해 42%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42%. 박진수는 그 숫자를 듣고 가슴이 벅찼다. 7년 동안 잃어버린 머리카락이 6개월 만에 일부 돌아온 것이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20대, 30대 때처럼 풍성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졌다. 거울을 볼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2028년 봄, 박진수는 72세가 됐다. 캄보디아 야생식물 소식을 처음 접한 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2026년 야생식물 복합 추출물은 정식으로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 2027년 시중에 출시됐다. 네이처 헤어라는 이름으로. 출시 첫 해에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 효과는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것과 비슷했다. 평균 35%에서 45%의 모발 밀도 증가.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탈모 진행 멈춤을 경험했다. 박진수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임상시험 이후 3년 동안 꾸준히 발랐다. 머리카락은 계속 개선됐다. 물론 20대처럼 풍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60세 초반 수준으로는 회복됐다. 무엇보다 박진수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모자 없이도 외출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머리카락 걱정을 하지 않았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머리 좋아졌어 라고 하면 뿌듯하게 웃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제 수만 명의 회원을 가진 대형 커뮤니티가 됐다. 박진수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전설의 진수 형님이라고 불렸다. 6년 전 처음 소식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 어느 봄날 박진수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 60대 남성이 앉았다. 그 남성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박진수는 알 수 있었다. 그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혹시 탈모 때문에 고민하세요? 남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탈모로 7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박진수는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6년 전 우연히 본 뉴스 기사. 3년 동안 기다린 시간. 임상시험 참가. 그리고 회복의 과정. 남성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정말요? 그런 약이 있어요. 네, 작년에 출시됐습니다. 효과도 검증됐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박진수는 남성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주소를 알려줬다. 여기 가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보도 많고 서로 응원도 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남성은 감사하다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박진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9세에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남성이 떠나고 박진수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박진수는 생각했다. 6년 전 우연히 본 뉴스 기사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었다. 희망을 갖는 법, 인내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 탈모는 여전히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됐다. 박진수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 박진수가 그랬던 것처럼 탈모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연구 중인 탈모 예방 물질이 상용화된다는 가정하에 탈모인의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물질이 탈모 예방에 획기적인 제품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박진수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탈모 관리 5가지 핵심. 규칙적인 두피 케어. 하루 2회 부드러운 샴푸.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 개선. 찬물로 마무리 헹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단백질 계란, 생선, 콩류. 아연, 굴, 호박씨, 견과류. 비타민 녹황색 채소, 과일.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산책. 충분한 수면 7시간에서 8시간. 취미 활동. 규칙적인 운동.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 혈액순환 개선. 전반적인 건강 증진. 희망 잃지 않기. 최신 연구 동향 확인.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과 소통. 작은 개선도 격려하기. 2022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의 의미. 국립생물자원관은 캄보디아 야생식물인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추출물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식물의 추출물은 탈모를 유발하는 5알파 환원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실험용쥐에서 기존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보다 더 굵고 빠른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구진은 독성평가 및 임상시험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탈모 고민자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박진수 씨는 69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진료 환자는 약 24만 2,900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화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까지 포함하면 국내 탈모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24만 탈모인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두피 건강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성분으로 탈모약이 상용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